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시면접 특강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정시보다는 수시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계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썼다고 볼 수 있고, 카톨릭대학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또는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 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세종대, 국민대, 광운대, 서울, 과기대 등등등의 대학들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전형들이 많아요. 이런 전형들에 연계적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다소 감소했어요. 전년도에는 473명인데 올해는 430명, 400명 정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의 모집단에 내서 전형에서 400명 정도 또는 더군다나 가천대학교에서 카톨릭대학교에서 400명 정도 선발한다고 하면 모집 단위가 좀 크다.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여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그럼 결국은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가천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원폭이 좀 다양하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해서 다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제약은 없고, 그 다음에 원서 지원을 학생들의 지원폭이 좀 넓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 3배수,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이기 때문에 1단계의 배수가 좀 적은 편이죠. 3배수니까. 그리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톨릭대학교는 1단계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1월 3일 4시에 발표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은 그 주 11월 6일과 11월 7일이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발표 나자마자 집중적으로 면접 준비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 서류 내용의 진실성 및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카톨릭대학교 면접 유형은 제출한 서류 기반한 전공소양평가 개별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사실은 어느 대학교의 면접이 어렵냐 또는 어떤 유형의 면접이 어렵냐 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모든 면접이 다 어렵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은 결국 합격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논술형 면접이든 의대 MMI 형식의 면접이든 아니면 상황 제시문 면접이든 관계없이 모든 면접이 다 어려운데, 특히 이렇게 제출 서류 기반의 전공 소양 면접이 어려운 점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을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을 받는 거죠. 결국 학생의 행위 자체가 다 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실성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제출 서류 면접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공 소양 평가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소서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 또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안 된다면 결국은 전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수학 능력이라든가 학업 능력의 준비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입니다. 제출 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보기 시작하면 1단계 배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배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경쟁률은 12.89대 1, 그러니까 경쟁률은 약 4대 1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경쟁률이 높은 거는
자연 계열보다는 인문 계열 쪽의 경쟁률이 비교적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 계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영학과가 22대1 높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가 18대1 정도의 높은 구간이고,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구간은 철학과 7.78대1, 그 다음에 회계학과가 6.20대1의 경쟁률이 낮은데,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실질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니죠. 회계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낮다 하더라도 실제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신 분들, 학업적 역량이 우수한 분들이 대부분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얘기했었을 때 사회복지학과 같은 데나 또는 경영학과 같은 데는 허수 지원, 다시 말하면 실제 합격하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실질 경쟁률이 높은 거나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쉽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실제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썼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인 뚜껑을 열어봐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계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가 의생명과학과로 27대1로 경쟁률이 높고요. 그 뒤에 미디어 기술 컨텐츠가 21대1, 생명공학과가 23대1 정도의 경쟁률이고,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당연히 신학과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6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카톨릭 대학교는 사실은 최상위 대학은 아니죠. 하지만 대학의 레벨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상 원서 지원이 쓸만한 구간이 없고, 어찌 보면 카톨릭 대학교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몰리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물론 뭐 학과들마다 충원율의 차이가 있고 내신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원한 학생들 합격하는 내신 성적대는 대부분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초반, 중반까지 성적대가 대부분 다 벌어지기 때문에 평균 성적은 한 3.34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성적을 맞아야 붙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80에서 10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면접 평가 항목 및 평가 내용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초점을 주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공 계열 적합성의 50%의 반영 비율을 두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20%, 인성의 30%니까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결국은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결국 전공 적합성의 50%를 준다는 것은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라 하더라도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부분 중에 지원할 학과와 관련성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학업적 능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 왜 지원했냐, 또 고등학교 때 뭐 의미 있었던 활동은 뭐냐,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원할 학과와 관련된, 또 고등학교 때 활동이 되어진 제출 서류와 관련된 직접적인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이나 성취나 학업에 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결국 전공에 대한 소양, 전공에 대한 어떤 준비 정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를 두 가지를 보시게 되어지면 카톨릭 대학교가 실제 어떤 형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인문계열에서는 아동학과에 질문했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능기부 공모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유치원 교사가 꿈인데 아동학과에 지원하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 세 번째는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는 자신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섯 번째는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발도르포 교육에 대해서 썼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고, 이 질문 내용의 특징은 두 가지죠.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이 있다. 공통 질문으로 나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가 공통 질문이고, 개별 질문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학생부랑 자소서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는 수상 경력과 관련 질문,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자율이나 진로 활동과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되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독서 활동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 중에서 주로 성취나 결과가 제시가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원할 학과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면접의 질문은 질문, 답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질문, 답변,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추가 질문이 반복이 되어질수록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추후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단지 면접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큽니다. 자, 식품영양학과에서 주어졌었던 질문을 보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3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패스트푸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 3대 영양소를 다룬 책은 무엇이냐? 설탕은 탄수화물인지 아니면 당류인지. 특히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문과에 비해서, 인문계열에 비해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의 평가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열은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인문계열은 학과와 관련된 전공성은 자연계에 비해서 떨어져요. 대부분 인문계열은 학과와 관련된 시사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퍼리브에서 진행하는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면접은 1차 발표가 11월 6일, 1차 발표가 11월 3일에 발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인문계열은 11월 6일, 자연계열은 11월 7일 날 면접을 보고 학원에서는 11월 3일, 4일, 5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서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반의 인원은 4명 정도로 수업을 해요. 4명이지만 개별 맞춤형 수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일정들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화상 수업을 통해서 1대1로 거리가 멀어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수능 대비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화상을 통해서 1대1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면접 준비하시기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카톨릭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반드시 붙으셔야 되는 학교일 거예요. 내가 카톨릭대학교를 목표대학으로 삼았든 아니면 카톨릭대학교 원서를 쓰시면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셨든 간에 반드시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